저는 박정수, 62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제가 은퇴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르쳐야 할 것들이 남아있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력에서의 업적이나 영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에서 목격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이 항상 시험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에서 겸손이 태어나는 곳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 제 수학 수업 1위 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학교에나 이런 반이 하나쯤 있다는 것으로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며 도전적으로 가득 찬 반이죠. 1위 반이 바로 그런 반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여러 번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노인네 수업 재미없어. 맨날 옛날 이론만 가르친다니까. 수학이 뭐가 필요해? 요즘엔 컴퓨터도 있고 앱도 있는데 누가 직접 계산해? 그날 아침 수학 수업이었고 날씨는 약간 쌀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책상 위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가 다른 회색 코트를 입고 밑창이 다른 오래된 신발을 신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또벅또벅 울리는 발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남학생들은 교실 구석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몇몇 여학생들은 휴대폰을 보며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교실 맨 뒤에는 반에서 가장 문제아인 지훈이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고 반쯤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가르친 교사로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교탁으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제가 교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네 아직도 은퇴 안 했대? 질리지도 않나 봐. 지훈의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교실 속에서도 선명히 들렸습니다. 분명 또 수학 시험이지. 또 방정식이니 함수니 지겹다고. 다른 학생이 장단을 맞추며 말했고 교실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제 자존심을 조금씩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분필 상자에서 하얀 분필을 꺼냈습니다. 손에 든 분필의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수천 시간 동안 분필을 잡아본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며 제 시선은 교실 전체를 쓸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일부는 휘파람을 불며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칠판에 큰 글씨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자국은 또렷하고 흔들림 없이 일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보겠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교실은 몇 초 동안 어리둥절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요?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3차 방정식? 숨은 함수? 다른 학생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교실 맨 뒤에서는 지훈이 턱을 들어올리며 비웃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니? 하하. 선생님, 아마 나이가 드셔서 어려운 시험이 뭔지 잊으신 것 같네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야 계산기만 있으면 다 끝나요. 교실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경멸 섞인 눈빛이 더욱 분명히 보였습니다. 특히 교실 뒤쪽에 앉은 학생들로부터요. 저는 다시 돌아서서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방정식도 적분도 도형 문제도 아니야. 저는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칠판으로 돌아서서 분필을 잡고 글자를 천천히 신중하게 썼습니다.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또렷한 글씨가 칠판에 나타났습니다. 수학 없이 할 수 있는 5가지 일을 나열하시오.
교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폭탄을 떨어뜨린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더 잘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교실 분위기는 몇 분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모든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시험지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수학 없이 할 수 있는 5가지 일이요? 중간줄에 앉은 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쉽잖아. 5가지. 먹고, 자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산책하기. 5개 됐어.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 완전 쉬워. 다른 학생이 크게 웃으며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선생님, 너무 쉽죠? 우리 다 끝냈으니까 점수 만점 주세요. 저는 조용히 교탁으로 걸어가 분필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시선은 교실 전체를 훑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저는 천천히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방금 너희가 나열한 일들이 정말 수학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몇몇 학생들이 펜을 잡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고 몇몇은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들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음악 듣는데 수학이 왜 필요해요? 선생님? 앞줄에 앉은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똑, 똑, 똑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울렸습니다. 음악에 수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박자, 옥타브, 리듬이 모두 수학적 비율에 기반을 둔 거라는 걸 알고 있니? 교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비웃는 미소는 사라졌고 대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펜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서둘러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시험지에 적힌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썹을 찡그리며 펜을 꽉 쥐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표, 오늘 너희들은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깨달을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는 교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반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고요했지만 집중의 고요함이 아니라 혼란과 당혹스러움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리둥절한 눈빛은 서로를 스치며 누군가 답을 찾아내길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교실 맨 뒤쪽에서 지훈은 펜 뚜껑을 입에 물고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시험지를 응시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입을 움직이며 답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지훈은 말하면서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며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는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몇몇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휘파람까지 불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건 마치 철학을 쓰라는 시험이지 수학 시험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검사하고 싶은 걸 말하세요. 우리가 수학 없이 할 수 있는 5가지를 쓰라는 건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잖아요.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웃음이 뒤섞였습니다. 몇몇 학생은 턱을 괴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책상에 엎드려 지루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탁에 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교단에 서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분노로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침묵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할 말 없으신가 봐요? 변명할 게 없으신가요?
지훈이 큰 소리로 비웃으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바보로 보지 마세요. 이 시험은 저희의 두뇌를 시험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선생님이 틀리셨어요. 이 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대답해보세요. 밥 먹는데 수학이 필요하나요? 물 마시는데 수학이 필요하나요? 잠자는데 수학이 필요하나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교실 전체가 웅성거렸고 몇몇 학생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마치 지훈의 연설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초기의 고요함을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줄로 한 걸음씩 걸어나갔습니다. 교실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약한 웃음소리도 멎고 모든 시선이 제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지훈의 책상 앞에서 멈춰 섰고 그의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지훈아?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속을 울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며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웃으며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맞는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선생님,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는 데는 수학이 필요 없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자기만족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지만 선생님이 제가 옳다고 인정하신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오만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교실의 모든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는데 수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아주 좋다. 저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그러나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누가 짓지? 쌀은 누가 사지? 물과 쌀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밥이 설익지도 질지도 않게 되지? 너희가 마시는 물은 몇 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쳤을까? 물 속의 화학 물질은 무엇으로 측정할까? 알람 시계는 무엇으로 작동하지?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고 생각하니? 교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펜을 쥔 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탁으로 돌아가 칠판에 분필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세상에 수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아. 밥 먹는데 수학이 필요 없어. 하지만 수학이 없으면 너는 밥을 먹을 수 없어. 물 마시는데 수학이 필요 없어. 하지만 수학이 없으면 너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어. 잠자는데 수학이 필요 없어. 하지만 수학이 없으면 알람 시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가만히 앉아 책상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손에 든 휴대폰, 책상 위의 컴퓨터, 벽에 걸린 시계, 너희가 앉아있는 이 학교 이 모든 것은 수학의 결과다. 너희는 수학을 싫어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교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시험지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옆에 앉은 친구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라도 써, 선생님 말이 맞잖아.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표정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본 후 교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부정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남의 답을 베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험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탁으로 돌아가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교실에 울려 퍼지도록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 시험은 너희가 삶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종이 위로 펜소리가 서서히 울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웃음소리나 장난스러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든 손이 천천히 그러나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기울인 채 시험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손가락 사이에서 펜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펜 끝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고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이마에는 깊게 주름이 졌습니다.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선생님, 전 포기할게요. 선생님이 이기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화살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험일 뿐인데 선생님은 모든 걸 과장하고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누가 이런 시험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엔 그저 늙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지우는 크게 웃으며 무심한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저를 흘깃 보더니 다시 지훈을 바라보며 놀랍고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지훈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지훈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교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학생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 시험이 필요 없다고 확신하니, 지훈?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며 마치 시계 초침처럼 한음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훈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평생 이런 철학 같은 수업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기술의 시대지 선생님 시대가 아니라고요. 내 시대라고? 저는 되물으며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내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 선생님 시대처럼 하루 종일 분필로 칠판에 글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선생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슬라이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이 아닌 낡고 오래된 전화기였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웃었고 지훈의 경멸 섞인 눈빛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하, 이게 뭐예요? 선생님? 골동품이에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신 거죠? 선생님, 여긴 21세기예요. 지훈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크게 웃었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몇 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5초 후 교실 안에 누군가의 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들리자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전화는 지훈의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발신자 박정수 회장.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회 회장님 박정수?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J.S. 교육그룹 회장.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숨소리조차 작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작고 단순하지만
강렬한 권위를 담은 그 명함에 집중되었습니다. 회 회장님? 지우는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집어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시선은 교실을 한 바퀴 돌며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후회의 감정이 학생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어른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희가 사용하는 모든 것 핸드폰, 컴퓨터, AI 응용 프로그램 이 모두 수학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 너희가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 말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퇴물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국가 수학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이야. 나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상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자신이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지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펜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회장님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고 이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가 교실을 마주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내게 고개를 숙이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이 시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시험은 너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이야.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시험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씨는 처음보다 훨씬 천천히 더 신중했습니다. 지우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펜을 들어 이전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앉아 팔짱을 끼고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교실을 뒤덮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했던 눈빛은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잘못을 처음으로 깨달은 아이들의 눈빛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지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의 인식을 시험하는 시험이다. 교실은 침묵에 잠겼다. 웃음소리도 비웃는 속삭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손에 펜을 꼭 쥐고 눈은 시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학생들의 얼굴에서 오만한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고민과 성찰의 흔적이 나타났다. 나는 교탁에 앉아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나를 도발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펜을 깨물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히 글을 쓰고 있었다. 교실 맨 뒤쪽에서는 가장 반항적이던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거만함과 자기만족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그의 펜은 천천히 신중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살짝 찌푸린 눈썹은 그가 자신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종이 울렸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펜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 보며 더 시간을 달라는 듯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두 손을 등 뒤로 모았다.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시험을 다 풀었나요? 내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강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얼굴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처음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눈빛들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다. 나는 천천히 교탁으로 돌아가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교실을 돌아보았다. 교실은 너무 조용해서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부는 소리와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칠판에는 내가 수업 시작 전에 쓴 글씨가 햇살에 비쳐 있었다. 세상에 수학이 필요 없는 것은 없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뚜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시험은 수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누가 더 뛰어난지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말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모든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어깨를 움츠렸지만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생님은 그 교만이 선생님을 실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는 아무리 후회해도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교실은 고요했다. 몇몇 학생들이 눈을 깜빡이며 누군가는 눈물을 삼키는 듯 보였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듣고 배우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똑똑할 수 있고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돌아서서 칠판에 적힌 글씨를 지웠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글씨는 점점 사라졌지만 오늘 나눈 대화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칠판을 다 지우고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다시 교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인생의 교훈 앞에서 고개를 숙이길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며 동시에 가장 어려운 교훈입니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몇 초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잠겨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힘겹게 나오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다른 학생이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또 한 명이 일어섰다. 그리고 교실 전체가 일어섰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다. 누군가는 살짝 훌쩍였고 몇몇 학생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눈물은 아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선생님, 저도 죄송합니다. 한 목소리가 교실 앞쪽에서 들렸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을 절대 얕보지 않을게요. 또 다른 목소리가 가늘게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러분의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고 나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겸손을 배우지 마십시오. 종이 한 번 더 울렸다. 학생들은 조용히 교실을 나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웃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발걸음이 훨씬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교실을 떠났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반항도 오만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한 약속을 지켜라. 지훈아. 교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을 나갔다. 그의 등은 더 고다졌고 걸음걸이는 훨씬 더 당당해 보였다. 나는 돌아서서 빈 칠판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아무 글씨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오늘의 교훈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며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햇살은 교실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것은 마치 이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들이 인생의 교훈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말이다.